안녕하세요. 독자와 한결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윤아, 임지선입니다. 네, 임지선 데스크.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재연절이죠. 근데 휴일 아닌 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결의 라이브에는 조금 더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출범한 지 딱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아 성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찰의 시간. 네, 성찰의 시간. 한결의 라이브를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비판도 듣고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10대의 의견을 먼저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자체 길이가 너무 길어서 뭔가 되게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도 없고, 그래서 길어서 약간 클릭해서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CG나 프레임이 너무 올드해가지고 조금 보기가 너무 옛날 영상 같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 청소년을 위해서 뭐 영상으로 따로 짧게 쉬운 정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영상 부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사실 들었어요. 너무 영상 길이가 길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보통 영상이 끝나면 풀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뉴스룸통, 독한 소통, 레인보우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이 보통은 이제 15분, 20분 정도인데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낸 날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안의 전후 사정을 좀 충실히 전하고자 했던 날이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싶은 날. 그런 날은 52분까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거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그 출범 한 달째이기 때문에 이 생방송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좀 집중할 때다라는 판단하에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듣고는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있다. 제가 또 말을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좀 약간 놀랬던 게 내기소 CG가 올드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기소가 여기서 이제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너무 산뜻하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세대 차이구나라는 내가 생각이 나오니까 들었습니다. 산뜻하다? 최은아 기자의 내기소가 보니까 뒤에 책이 쫙 있고 아주 네네. 올드한 프레임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내기소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 막 하루 종일 발로 뛰어서 일하는 기자들이 이제 셀카로 자기가 지금 내일자로 쓴 기사를 미리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라 사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제대로 찍혀질까? 뭐 주변 소음이나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정도로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했지만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또 뭔가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친숙함, 기사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대 독자가 보기에 좀 불친절한 그런 프레임 같아 보이거나 조금 왜 이렇게 찍었지 싶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네. 얼빡샷이 나왔나요? 네. 그런 샷도 있었죠. 약간 너무 가까운. 그렇죠. 너무 가까운 그런 샷이 또 너무 있었죠. 멀리 했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의 기자들도 지금 내기소를 담당해서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면이 있는데 레트로 영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시청자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서툴잖아요. 근데 지금이 바닥이다. 앞으로 잘할 일만 남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 바닥이다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확실해요. 저희는 더 잘할 겁니다. 저희도 계속 발전하고 있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짧고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 한겨레만큼 10대 정치, 10대 참정권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사를 써온 매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조금 더 여력이 갖춰진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짧고 쉬운 기사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계속 있어요. 계속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속보로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서 5문장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좀 더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네. 기사, 그런 기사를 쓸 때 또 이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필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사를 짧게 쓰는 것, 쉽게 쓰는 것, 그렇게 앞으로도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게 모든 기사에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맞아요. 고민이 있어요. 저희가 영상- 탐사 기획 같은 거 할 때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네네네. 탐사를 막 신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상 여기서 뭔가 뭔지 모르시겠죠. A4 용지 신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원고지 신매고 A4 용지 살짝 4분의 3 정도? 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건데 시청자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결의 라이브가 이런 쪽으로 좀 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글창에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네. 저희가 꼼꼼히 읽고 방송 말미에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도 좀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오늘 정재웅님 1등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1등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의 네. 이름을 네. 유튜브 댓글창 말하는 건데요. 거기서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열린 편집위원회에서도 한결의 라이브 얘기를 좀 다뤘다고 해요. 네네. 먼저 열린 편집위원회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픈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열린편집위원회라고 저희가 사회 각계 전문가층의 독자들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네. 강요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린편집위원회 위원장이자 저희가 시민편집인 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시민편집 맡고 있는 이제 중앙대 신광현 교수를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임기는 1년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각자 또 현업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 모여서 정말 잔혹하죠. 7시 30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한겨레 지난 한 달 동안의 콘텐츠를 어떤 주제를 갖고 하기도 하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회의가 바로 네. 그 지금이 운영되고 있는 열린편집위원회가 7기 열린편집위원회인데 이 7기 위원들의 10번째 회의가 바로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네. 월요일에 열린 회의를 제가 다듬어가지고 금요일자 신문에 실을 건데요. 네. 그 전에 인터셉트에서 독한 소통에서 먼저 소개를 좀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점 보도입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왔죠? 그 열린편집위원회에서 독점 보도 단독 이런 얘기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신들한테만 중요한 거다. 우리한테 효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 그렇군요. 나왔었고요. 네,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예, 이 위원들 중에서 네. 일단은 김재선 희망제작소장이 네.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새 좌파 언론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디어 특위라는 걸 구성해서 첫 번째로 일바로 이제 한겨레가 했던 그 자유한국당 당내 행사에서 엉덩이를 이제 바지를 엉덩이 부분을 내리면서 글자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네. 했던 기사를 썼었는데 네. 그 기사를 언론중재위에다가 걸었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업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당시 그 보도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 이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김재선 위원이 봤던 이제 위험하다는 점은 이게 마치 기존에 있었던 가짜 뉴스 프레임, 가짜 뉴스라는 것은 어디서 저희가 기획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디서 오고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치 가짜 뉴스의 프레임과 흡사하게 이 좌파 언론 프레임을 만들어서 좌파 언론이 이 나쁜 정보, 자기네가 잘하는 거는 보도를 안 하고 나쁜 점만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더 씌우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좌파 언론 프레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겨레가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건 네. 저희 방송에 대한 그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에요. 역시 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최은아 네, 기자의 저는 방송 의견에 따라서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한 달 된 시점에 네. 한겨레 라이브가 론칭을 한 지 한 달 된 시점에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라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인상으로 아직 좀 방송이 조심스러운 것 같다. 질문을 할 때도 말을 던질 때도 과감하게 하지 않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 까불면 여러분이 당황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한겨레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생각 갖게 될까 봐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의견들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팍팍 했으면 해달라. 좋겠다. 네. 독한 소통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독한 소통에 대해서 제가 그 회의에 네. 이제 저희 쪽에 편집인과 이제 디지털 부문장과 함께 제가 참여를 했는데 네. 제가 가서인지 독한 소통이 재밌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서입니다. 네, 정말 네, 우리 제가 조회수를 보세요. 제가 그 회의는 꼭 400.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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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댓글을 소개하는 거 네. 어디에 달린 댓글이냐, 어디를 통해서 수렴된 독자 의견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그냥 혐오나 어떤 분노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맞아요. 악플을 달기 위한 악플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 이 독자 의견을 이제 밝힐 때 이게 어디를 통해서 어떤 댓글에 달린 건지 네.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댓글의 출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방송이 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댓글을 막 수집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혐오다, 이거는 진짜 애정이다, 이게 사실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애정이 바탕이 된 댓글 위주로 소개를 좀 하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독자센터에 애정이 바탕이 된 독자 의견이 왔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음성 변조 해주실 거죠? 아, 이번은 음성 변조인데요. 약간 네. 달란트를 약간 넣어 갖고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한겨레 기획 기사들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요새는 기획 기사가 없고 매일 1면부터 5면까지 일본 무역 얘기만 있어서 다른 신문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매일 모든 뉴스랑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 말고 여의도 농부님이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같이 한겨레만 쓸 수 있는 기사들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한겨레를 구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한겨레만 쓸 수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 뜸했다라는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네. 비판이신데 어떤가요? 사실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네. 이제 일본에서의 무역 제재 그리고 그 여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는 사실이고 네. 이것들이 저희가 부족한 인력으로도 일본판을 저희가 일본어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만 해도 저희가 썼던 그 기사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이 네. 일본 사회에서 많이 읽히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몇만 뷰가 지금 나왔다고요? 7월 들어선 게 지금 이제 겨우 한 보름 정도인데 네, 네. 그동안에 2천만 뷰가 나왔을 네.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이 읽고 들어가 보면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다행인데 엄청난 악플들이 이제 네. 그 일본의 한국보다 극우 훨씬 세력들이 센 단 악플들이 네.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이제 일상의 그런 뉴스들을 네. 잘 이제 정돈된 시각에서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기획 한겨레 이제 강점이기도 그쵸. 하고 포기할 수 없고 네. 저희가 제한된 인력으로도 탐사팀 같은 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네.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쁜 경찰팀이라고 하는 사회부의 24시 팀이 했던 네. 시간을 빼고 서로 간에 그 바쁜 일정에서 그 했던 그런 기획인데요. 네. 지금도 기획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많은 기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곧 임박한 기획들만 네. 얘기하자면 바로 내일 나올 이제 4대강 기획. 4대강 기획은 이제 조금 이따가 뉴스룸 톡 시간에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제 죽어있던 강 그리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강, 네. 이 강들에 대해서 직접 둘러보면서 거기에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애니멀 피플이라는 네. 이제 매체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브랜드인데 저희가 한겨레가 그 환경, 그리고 동물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고 네. 관심 있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애니멀 피플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애니멀 피플 팀에서 한국의 반려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펫샵 아시죠? 이제 애완견 샵 펫샵에 직접 취직을 하고 또 펫샵 운영자로 직접 나서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농장부터 경매 시스템 이후에 펫샵으로 오는 이 애견 산업의 네. 실체에 대해서 네. 고발하는 그런 기획을 여기까지. 준비합니다. 네.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독자의 의견이 되게 좋았고 의미 있어서 간단하게 정말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일본의 경제보복 100년 전과 닮았다라는 한겨레 20일에도 실리고 저희 인터넷 한겨레에도 실린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사실 너무 좋은데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독자분들이 징용공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혜진 씨, 네. 강제징용 피해자로 피해자라고, 바꿨고요. 예, 네. 이제 그 피해 중심의 우리 중심의 이제 단어를 쓰는 부분에서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는 수정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결의 라이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데 일단은 한결의 가판대 앱이 네. 오래돼 보이고 잘 튕긴다라는 알겠습니다. 그 의견이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한번 다음번에 네.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윤재필 15분이 지나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그만 이제 가도록 마무리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언제나처럼 독자센터, 이메일, 주주센터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곧이어 김보엽 있습니다.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톡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